어머니, 왜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신 거예요? 저희가 뭐 잘못했습니까? 너희가 내 집에 불쑥불쑥 들어와서 밥 차려달라고 할 때 내 기분은 생각해봤니? 어머니, 저희가 뭐 남이에요? 그렇게 계산적으로 부르시면 서운하죠. 계산적이라고? 내가 여태껏 너희한테 얼마나 퍼줬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와? 그게 부모 아닌가요? 됐고, 이제 그만해요. 앞으로 어머니 집에는 발길도 안 끊을게요. 너희 마음대로 해.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한명숙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한 지 몇 개월 된 저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며 작은 행복을 만끽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 위해 유튜브 강의를 보며 집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불쑥 들어온 그들의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 너희 언제 왔니? 문 열리는 소리도 못 들었네. 방금이요. 근데 어머님 집에 계셨네요? 저희가 운이 좋았네. 어머니, 냉장고에 뭐 먹을 거 있어요? 회사 끝나고 바로 와서 배고파 죽겠어요. 아들은 말을 마치자마자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TV 좀 봐도 돼요? 요즘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던데. 저는 그림 도구를 정리하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봐. 근데 다음부턴 미리 연락하고 왔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뭐 남이에요? 미리 연락해야 해요? 그건 아니지만 각자의 시간이 있잖아. 나도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아들은 냉장고에서 찾은 반찬통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데워 먹어도 돼요? 어제 만드신 김치찌개 남았네. 괜찮은데 그거 먹을 거면 내일 점심 먹을 게 없네. 아이고, 어머니도 그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내일 또 만들면 되잖아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찌개를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밥도 있어요? 찌개만 있으면 섭섭하죠. 저는 서둘러 밥을 데우고 그릇을 꺼내 식탁을 차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간단히 라면이나 먹으려 했는데 이제 내일 점심까지 새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밥 다 됐다. 와서 먹어. 어머니, 역시 최고예요. 우리 어머님 음식이 제일이야. 아들 부부는 맛있게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냉장고에 과일 없어요? 디저트로 먹고 싶은데. 오늘 장을 못 봐서 과일은 없어. 아쉽네요. 다음에 올 때 제가 사올게요. 아들 부부는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식탁에 그대로 두고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더니 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만 가볼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벌써 가니? 그릇은 어쩌고? 아, 죄송해요. 다음에 올 때 설거지 할게요. 지금 약속 시간이 다 돼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맛있는 거 해놔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문이 닫히고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남긴 그릇을 치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집이 마치 무료 식당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참아야 하나? 저는 텅 빈 김치찌개 냄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30분. 오늘은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죄송해요. 혹시 지금 바쁘세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방금 일어났어. 무슨 일이니? 큰일이에요.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 프레젠테이션이 생겼어요.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시간이 없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동창회 모임은 11시부터였고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어머님, 제가 30분 후에 민준이 데리고 갈게요. 잠깐만 봐주실 수 있죠? 11시쯤 제가 다시 데리러 갈게요. 며느리의 말에는 물어본다기보다는 통보하는 듯한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오늘 나 11시에 동창회 모임 있는데. 아, 그러세요? 어머, 어쩌죠?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럼 제가 다른 사람 알아볼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손주 민준이를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데려와. 내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게. 정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8시까지 갈게요. 어린이집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며느리가 내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서운했습니다. 이제 와서 동창회에 못 간다고 하기도 그렇고. 서둘러 씻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50분. 말했던 것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아,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는 졸린 눈으로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가방을 내려놓고 민준이의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간식이랑 물통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께 전달할 알림장이 있어요. 아, 점심은 어린이집에서 먹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았어. 근데 데리러 오는 시간은 정확히 언제야? 사실 회의가 얼마나 길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11시에는 꼭 끝내서 갈게요. 저는 동창회 시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11시에 며느리가 정확히 온다는 보장도 없었고 어린이집은 우리 집에서 20분 거리였습니다. 그럼 난 모임에 못 가겠네. 아, 정말요? 죄송해요, 어머님. 몰랐어요. 중요한 모임이었나요? 며느리는 잠시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사올게요. 민준아, 할머니랑 잘 있어. 엄마 갔다 올게. 며느리는 급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민준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놀아줘요. 저는 손주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랑 재밌게 놀자. 전화기를 들어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연락했습니다. 친구들의 실망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손주를 돌보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중요한 업무 미팅이 있다며 민준이를 하루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래 저는 오후 5시까지만 봐주기로 했고 그 이후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대학 동창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손주를 위해 특별히 영양가 있는 간식도 준비하고 좋아하는 장난감도 꺼내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내가 그림 그렸어요. 우와, 우리 민준이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네. 이건 뭘 그린 거야? 공룡이에요. 할머니랑 나랑 같이 있는 거예요. 민준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하루 종일 피곤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점심도 먹이고 낮잠도 재우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이는 언제 데리러 올 거야?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쇼핑몰에 왔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조금만 더 봐주실 수 있죠? 나 오늘 6시에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 아, 맞다. 근데 어머니, 지금 저희가 한창 쇼핑 중이라서요. 1시간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해둔 옷차림으로 약속 장소에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동창과의 만남은 몇 달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고 이미 한 번 미룬 적이 있었습니다. 알았어. 7시까지는 꼭 와.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동창에게 전화의 약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동창의 실망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지쳐서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도 허리가 아프고 피곤했지만 손주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7시가 되었지만 아들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어디야? 벌써 7시인데. 지금 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 도착했고, 아들은 장난감과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쇼핑백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 옷과 신발을 산 듯 했습니다. 저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저희 때문에 약속도 못 지키셨죠? 다음에 제가 꼭 보답할게요. 그래, 알았어. 아들 부부는 잠든 민준이를 안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계는 9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취소되었고 저녁도 먹지 못했으며 온종일 손주를 돌본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 간단히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오전에 민준이를 위해 준비했던 과일과 요구르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으로 끼니를 때우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종종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제 일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준이를 잘 봐주셔서요.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문자를 읽으며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은 늘 그렇듯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자에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오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갔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했습니다. 전화가 오길 기다리며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저희 왔어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작은 케이크 상자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들고 있었고 며느리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너희 늦게 왔네.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 친정 어머니 댁에 먼저 들렀거든요. 장모님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셔서 같이 먹고 왔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사부인 집에서 하고 저에게는 인사만 하러 온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사부인은 잘 계시니? 네, 어머님. 사부인이 저에게 안부를 전했다는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자는 초대는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거실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아들이 케이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것 좀 드세요. 생일이 아니라 어머니 날인데 생신이라니. 그래도 고맙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카네이션을 건넸습니다. 꽃을 받아든 저는 화병을 찾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받아 카네이션을 꽂으며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는 코사지를 달아주고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자르기 위해 접시와 포크를 가져왔습니다. 케이크 먹을래? 커피도 끓일까? 아, 저희는 방금 장모님 댁에서 디저트를 먹어서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먹어야겠네. 며느리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동네 마트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5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필요하신 것 사시라고요. 저희가 뭘 사드려야 할지 몰라서. 고맙다. 잘 쓰마련. 상품권을 받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사부인의 생신에 아들 부부가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차이가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이 시계를 보더니 며느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오늘 장인어른 모시고 영화 보기로 약속했거든요. 시간이 좀 촉박해서요. 장인, 장모와는 점심도 먹고 영화도 보러 간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장인어른께 안부 전해드려. 네, 어머님. 어머니 날 잘 보내세요. 케이크 맛있게 드세요. 아들 부부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케이크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초콜릿 케이크 위에는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고 창가로 향했습니다. 밖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날인데도 혼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지. 너는? 네, 저도요. 어머니, 제가 다음 주에 서울에 출장 가게 됐어요. 그때 뵈러 갈게요. 오늘은 출장 준비하느라 못 찾아뵙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딸의 따뜻한 목소리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딸은 멀리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화할 때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어머니, 아들 내외는 찾아뵀어요? 응, 아까 잠깐 왔다 갔어. 아, 같이 식사라도 하셨어요? 아니, 처가집이랑 먼저 점심 먹고 왔대. 케이크랑 카네이션 사왔더라. 전화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에 가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괜찮으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어머니날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마트 상품권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상품권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아까워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부인 댁에서는 점심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오더니 저에게는 15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어머니 날 저녁, 저는 결국 혼자 컵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케이크는 냉장고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커 보였기에 내일 이웃에게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뭐가 달라질까? 텔레비전 소리를 배경으로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거리에는 가족들이 여전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렇게 행복한 가족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의 식사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창밖을 바라보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중이었습니다. 문득 아들과 함께 식사한 지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 없어. 요즘 바쁘지? 오랜만에 우리 함께 밥이나 먹을까 해서.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좀 바빠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이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어머니가 맛있는 식당 찾아놨는데 주말에 시간 괜찮니?
이번 주말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보고서 마감이 있어서. 그럼 다음 주는 어때? 어머니가 살게. 내가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식당 알아봤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누군가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식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밥을 사겠다고 했는데 왜 경제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했습니다. 모처럼 아들과 식사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거절당하니 서운했습니다. 내가 살 거라고 했잖아. 그리고 어머니랑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가 항상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저희도 부담스러워서요. 그럼 네가 살래? 어머니는 누가 밥을 사든 같이 밥 먹는 게 중요한데.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빨리 와요. 친정 어머니가 기다리세요.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부인 집에 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감정을 추스르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너희 지금 어디 가는 중이니? 아, 그게 오늘 장모님 댁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요. 그렇구나. 알았어. 다음에 시간 날 때 연락해. 네,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에 꼭 함께 식사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이 갑자기 허전해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부인 집에 식사하러 간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갑자기 장모님이 연락하셔서. 괜찮아. 장모님께 인사 잘 드렸니? 네,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함께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그래, 좋지. 어디서 만날까? 그게 어머니 댁에서 식사하면 어떨까요? 제가 장 볼 것 좀 가져갈게요. 우리 집에서? 그럼 내가 음식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요, 어머니. 그냥 밖에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저는 아들의 말에 숨겨진 의도를 느꼈습니다. 결국 제가 요리하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토요일 저녁에 오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후식 가져갈게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을 때는 바쁘다더니 제가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갑자기 시간이 생기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지난달 사부인 생신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토요일 저녁, 아들 부부가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미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길이 많이 막혔어요. 그래도 연락이라도 해주지. 음식 다 식었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빨리 오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음료수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앉아. 밥 데워줄게. 어머니, 역시 집밥이 최고네요.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주시다니. 아들이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며느리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전자레인지에서 밥을 데우며 생각했습니다. 함께 외식을 제안했을 때는 경제적 이유로 거절하더니 제가 모든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는 기꺼이 시간을 내는 모습이 서운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를 자르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다음 주에 장모님 생신이라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요즘 경제가 좀 어려워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저와의 식사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거절하더니 사부인의 생신 선물은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0만 원 정도요. 지갑을 사드리려고 하는데. 30만 원? 그 정도면 꽤 비싼 지갑이네. 네, 장모님이 지난번에 그 브랜드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아들에게 용돈도 보태주고 집에 올 때마다 반찬도 챙겨주는데 저와의 식사는 경제적 이유로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내일 통장에 넣어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에 갚겠다는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다음엔 어머니랑 밖에서 식사하자. 내가 살 테니까. 네, 어머니. 그때는 꼭 함께 나가서 먹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들 부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아직 설거지도 끝나지 않았는데 급하게 나가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벌써 가. 네, 오늘 친구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어머니, 식사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만 케이크와 더러워진 그릇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이 저와 식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하면서 사부인의 선물에는 30만 원을 쓰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울컥했지만 억누르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딸,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통장 정리를 하던 중 3년 전 아들에게 빌려준 1천만 원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이 부족하다며 저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남편이 남겨둔 적금을 깨서 아들에게 빌려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들은 확고한 목소리로 약속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하고 취직하면 꼭 갚을게요. 그래, 급할 때 도와주는 게 부모지. 서두르지 말고 자리 잡으면 천천히 갚아. 아니에요, 어머니.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1년 안에는 꼭 다 갚을게요. 당시 아들의 진지한 표정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통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아들은 그 약속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난달에는 며느리가 새 차를 구입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얼마 전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집에 들렀을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며 평소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일 잘 돼가니? 네, 그럭저럭요. 새 프로젝트도 맡게 되고 팀장 승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잘 됐구나. 그럼 월급도 좀 올랐겠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통장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물어봐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3년 전에 결혼식 때 빌려준 돈 생각나니?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서 노후 준비가 걱정돼서. 아들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음료수 캔을 내려놓고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깜빡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아. 다 갚으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갚아주면 좋겠다 싶어서. 네, 당연하죠. 그런데 요즘 집 대출이랑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말에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승진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지난달에 며느리가 새 차 샀다고 하던데? 아, 그건
장인어른께서 지원해 주신 거예요. 저희 돈으로 산 건 아니에요. 사위에게는 새 차를 사줄 정도로 지원하면서 제게 빌린 돈은 3년째 갚지 않는 상황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내색하고 싶지 않아 대화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렇구나. 아무튼 시간 날 때 생각해봐. 네, 어머니. 곧 여유가 생기면 꼭 갚을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빌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기대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래, 너도 좋아 보이네. 일은 잘 돼가니? 네, 덕분에요. 어머니, 사실 오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순간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빌린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겠지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저희가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인데 혹시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3박 4일 일정이에요. 순간 기대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빌린 돈은 언급도 없이 또 다른 부탁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물 한 잔을 마시며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제주도? 너희 요즘 여유가 있나 보구나. 아, 그게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민준이는 며칠 봐줘야 하는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요. 어머니께 너무 폐를 끼쳐 죄송해요. 저는 며칠 전 아들 부부가 SNS에 올린 해외 여행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자주 여행을 다니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민준이는 할머니가 봐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민준이 좋아하는 간식이랑 장난감 다 가져다 드릴게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하는데 아들이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래, 고마워. 카드를 건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식사 정도는 대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건네자 점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드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다른 카드를 꺼내려 했지만 저는 서둘러 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됐어. 내가 낼게.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른 카드가 있는데. 괜찮아. 다음에 네가 사.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아들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돈도 아직 못 갚고. 됐어. 돈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는 거 싫어. 여유 될 때 생각해. 네, 어머니. 다음에 꼭 제가 한턱 쏠게요. 헤어지는 길에 아들은 다시 한번 손주를 부탁한다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연히 아들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사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과 명품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며느리가 자랑하는 새 지갑이었습니다. 갓 구입했다는 그 지갑의 가격은 제가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어떻게 이런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고 고급 식당을 다닐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빠한테 돈 빌려주신 거 있으세요? 왜 그렇게 물어? 제가 얼마 전에 오빠 만났는데 어머니한테 빌린 돈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오빠 와이프 유튜브 보니까 명품 가방 산 사진이 올라왔던데.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 돈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웠습니다. 3년 전에 결혼식 때문에 1천만 원 정도 빌려줬어. 근데 아직 한 푼도 못 받았네. 뭐라고요?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 갚았다고요? 어머니, 너무하잖아요. 됐어.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너무한 거예요. 제가 오빠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니야, 그러지 마. 나중에 내가 직접 이야기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후회된다기보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서운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유튜브에는 화려한 생활을 자랑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니 수도세와 전기세가 평소보다 2배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검침 오류인가 싶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최근 아들 부부가 자주 드나들며 생활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 편하다는 이유로 자주 우리 집에서 식사하고 샤워하고 빨래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들아, 벌써 왔니? 오늘은 무슨 일로? 빨래 좀 하러 왔어요. 저희 집 세탁기가 고장났거든요. 또? 지난주에도 그래서 여기서 빨래했잖아. 며느리는 큰 빨래 바구니를 들고 들어와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3번째 방문인데도 세탁기 수리는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과를 준비하며 관리비 고지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네. 얼마나 나왔는데요? 평소보다 2배는 더 나온 것 같아. 수도세랑 전기세가 특히 많이 나왔어. 아들은 고지서를 흘끗 보더니 무심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반응이 서운했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며느리가 세탁실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빨래 돌아가는 동안 샤워 좀 해도 될까요? 오늘 너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 수건은 욕실에 있으니 써. 며느리는 욕실로 향했고 아들은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그들이 집을 제 집처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니 편하게 지내는 것은 좋지만 모든 비용을 저 혼자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들아, 이거 좀 보자. 네? 이번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 이유가 너희가 자주 와서 샤워하고 빨래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많이 썼나요? 지난달에만 해도 너희가 10번은 넘게 와서 샤워하고 빨래했잖아. 이젠 좀 부담이 되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아들의 말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아들이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 많이 썼다고요? 저희는 그냥 가끔 왔다 갔다 한 것뿐인데.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 왔잖아. 전기세가 2배나 나왔어. 며느리는 아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비 좀 나눠내는 게 어떨까? 너희가 많이 사용한 만큼 조금씩 보태주면 좋겠어. 어머님, 저희가 뭐 매일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도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빠듯해서. 그래도 나 혼자 다 내기는 부담스러워. 너희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대화가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아들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곧 세탁기 종료 신호음이 울렸고 며느리는 빨래를 꺼내러 갔습니다. 아들은 짐짓 바쁜 척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관리비 이야기 다시 해요. 그래, 잘 가라. 아들 부부가 떠나고 조용해진 집안에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쓸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관리비 말씀하신 거 생각해봤는데요. 그래, 어떻게 생각했어?
저희가 매달 조금씩 보태드릴게요. 어머님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들의 사과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집 대청소를 하고 허리 통증으로 겨우 저녁을 먹은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간신히 잠이 들려는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였습니다. 누구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침실에서 나와 거실 불을 켜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곤한 표정이었고 아들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너희 웬일이야? 이 시간에? 오늘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힘들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니 집이 생각나서요. 갑자기? 네. 어머님의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혹시 저녁 남은 거 있을까요? 저는 피곤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 잠자리에 든 상태라 옷차림도 단정하지 않았고 몸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그런 제 상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했어. 아,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너무 배고파서. 며느리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에 먹고 남은 김치찌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다시 불을 켜고 찌개를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 움직일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지만 아들 부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밥도 있어요? 냉장고에 있을 거야. 네가 꺼내서 데워.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냉장고에서 밥통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동안 저는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인해 움직임이 느렸지만 두 사람은 도와주기는커녕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배고파서 그러는데 빨리 안 될까요? 지금 데우고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 김치찌개가 끓고 밥이 데워지자 식탁 위에 음식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저희 피곤한 기색은 눈치채지 못한 듯 계속해서 회사 이야기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김치찌개는 어머님이 만든 게 최고예요. 그래? 맛있게 먹어. 어머님, 혹시 밑반찬 더 없을까요? 오이 장아찌 같은 거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상위에 오이 장아찌를 올려놓으며 통증으로 인해 신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 오늘 대청소하다가 더 심해졌어. 아, 그러셨군요. 저희가 와서 더 힘드시게 해드렸네요. 아들의 말에 진심이 묻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그들은 그릇을 식탁에 그대로 둔 채 일어났습니다. 시계는 이미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갈게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와라. 내가 준비를 할 수 있게. 네, 다음에는 꼭 그럴게요. 어머님, 허리 조심하세요. 아들 부부가 떠나고 저는 그들이 남긴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설거지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이 더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는 이미 10시 30분이 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부터는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해줬으면 좋겠다. 어제는 정말 피곤했는데 갑자기 와서 당황했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신경했네요. 다음부터는 꼭 미리 연락드릴게요. 그의 답장을 읽으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그때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될 뿐 행동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미안해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갈게요. 됐어. 그냥 다음부터 조심해.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요통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허리가 아프긴 했지만 이번에는 통증이 심해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소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내가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내일 디스크 수술을 받기로 했어. 아, 그러세요? 많이 심각한가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혹스러움이 더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세한 병원 위치와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히 찾아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아들이 찾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저희가 좀 바빠서. 바쁘면 괜찮아. 내일 수술하고 나면 연락할게. 네, 어머니. 수술 잘 받으세요. 저희가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전화를 끊고 병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사인실에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 환자들이 3명 더 있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를 배정받아 밖을 내다보니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내일 수술을 앞두고 긴장되는 마음에 딸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딸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항상 따뜻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걱정되네요. 제가 당장 기차표 예매할게요. 아니야. 너는 멀리 있으니까 오지 않아도 돼. 그냥 수술 잘 되기만 바래줘.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첫 기차 타고 갈게요. 엄마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딸의 따뜻한 반응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무심한 태도는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병문안조차 오지 않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병실 분위기가 분주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손자가 함께 와서 반찬과 과일을 가져왔고 옆 침대 환자는 남편이 따뜻한 죽을 가져와 정성껏 먹여주었습니다. 사모님, 식구분들은 언제 오세요? 아, 우리 아들이 회사가 바빠서. 말을 마치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식을 먹으며 내일 있을 수술을 걱정했습니다. 밤 9시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응, 병원 식사 나왔어. 아, 별로 맛이 없으시죠? 저희가 내일 맛있는 것 좀 사갈게요. 그래, 고마워. 지금 뭐 하니? 저희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식사 중이에요. 장모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들 부부는 사부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 어머니, 내일 수술 몇 시예요? 아침 9시. 2시간 전에 준비해야 한대. 아, 그러면 저희가 좀 일찍 가봐야겠네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고
맞은편에서는 아들이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술날 아침, 준비를 마치고 수술실로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까지도 아들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 마지막으로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병원 가는 길이에요. 기차가 조금 지연돼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못 볼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괜찮아, 딸. 너 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고마워. 수술실로 이동하는 순간까지 아들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 마취약이 주입되는 동안 저는 홀로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수술 후 정신이 희미하게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들린 목소리는 딸의 것이었습니다. 병실에 돌아와 눈을 떴을 때 딸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대요. 그래. 언제 왔니? 2시간 전에요. 수술실 앞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의 표정에서 불편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아직 안 왔어요. 전화했더니 회의 중이라고. 딸의 말에 더 이상 실망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딸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 부부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간단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지만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받으셨다고 해서 다행이에요. 저희가 일찍 오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생겨서. 괜찮아. 딸이 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아들 부부는 30분 정도 머물다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퇴원할 때까지 있을게요. 회사에 휴가 냈어요. 고마워, 딸. 딸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무심한 태도, 자신들의 편의대로 제 집을 드나드는 모습, 그리고 정작 제가 아플 때는 찾아오지 않는 행동까지. 오랜 고민 끝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업체 맞나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언제 방문해 드릴까요? 오늘 오후에 가능할까요? 급해서요. 네, 2시경에 기사가 방문하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극단적인 결정인지 고민했지만 제 공간과 시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사님이 오후에 방문해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들 부부는 미리 연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대로 현관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르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문이 안 열려요.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당혹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가 안 맞아요. 혹시 바꾸셨나요? 응, 오늘 바꿨어.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내 집에 누가 언제 드나드는지 알고 싶어서.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잘못이라기보다는 내가 피곤해서 쉬고 있을 때나 약속이 있을 때 갑자기 들어와서 밥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플 때는 오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서운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다시 현관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현관문을 열자 아들의 표정은 화가 난 듯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비밀번호를 왜 바꾸셨어요? 저희한테 말씀도 없이. 너희에게 말하면 바꾸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서. 저희를 신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야. 내 공간, 내 시간을 존중해 줬으면 해. 아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무신경했네요. 그래, 서로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는 건 좋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는 것, 내가 쉬고 있을 때는 배려하는 것.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미안함과 함께 약간의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괜찮아. 이제라도 서로 존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항상 방문 전에 전화를 했고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가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요. 그래, 좋지. 어디서 만날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그 한정식집 어떠세요?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아들의 달라진 태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끔은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선을 그어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럼 토요일에 보자. 네, 어머니. 저희가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작은 용기가 가족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들 부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서운한 마음에 연락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제 공간을 지킨 것에 대한 작은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희예요. 민준이랑 같이 왔어요. 아들 부부와 손주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며느리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반갑게 제 다리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도 보고 싶었어. 어서 들어오렴. 거실로 안내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들 부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된 듯 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자꾸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주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고 저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앉아. 차 한잔 할래?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니, 저희가 케이크 사왔어요. 함께 드시죠. 침묵 속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결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비밀번호 바꾸신 거 처음에는 정말 서운했어요. 그랬겠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하지만 저희가 며칠 동안 생각해보니 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제 입장을 이해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의 공간과 시간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평소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던 아들이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괜찮아.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어머니, 사실 저희가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저희를 위해 희생하시는데 저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도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이 편찮으실 때도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고, 항상 필요할 때만 연락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가끔 할머니에게 다가와 안기곤 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저희가 더 배려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주니 더 바랄 게 없구나. 대화가 계속되면서 긴장된 분위기는 점점 풀어졌습니다. 케이크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웃음소리도 나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의 시간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요? 제가 요리할게요. 네가 요리를 할 줄 아니? 요즘 유튜브로 배우고 있어요. 어머님이 항상 저희를 위해 요리해 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대접할 차례죠. 며느리의 제안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동안 요리는 항상 제 몫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저를 위해 요리를 한다니 감동적이었습니다. 좋아. 기대할게. 저희가 모시러 올게요. 어머님. 민준이도 할머니가 오신다고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손주 민준이는 그 말에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을 나설 때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행동해 주셔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준아, 할머니가 사랑해. 아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가족 일요일이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아들 집에서 가족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저희가 지금 출발할게요. 응, 다 됐어. 천천히 와.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저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선물? 무슨 날인데?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세요. 호기심이 생겼지만 더 묻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약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민준이가 환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죠? 가시죠. 그래, 가자. 차에 타고 이동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수상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분명 무언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아들의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니네 집 가는 거 아니었어? 어머니, 오늘은 다른 곳에 모셔왔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교외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에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딸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얘가 웬일이야? 너 출장 중이라며? 깜짝 선물이에요, 어머니. 어제 들어왔어요. 저는 놀라움과 기쁨에 딸을 꼭 안았습니다. 딸은 다른 도시에서 일하며 자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반가웠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꾸며진 테이블에는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는 글씨가 새겨진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날이에요. 지난 시간 동안 저희가 어머니께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들의 말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다 같이 테이블에 앉자 딸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세 명의 마음이에요. 상자를 열자 작은 금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사랑합니다 어머니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고맙다. 이런 선물은 처음이네. 어머니, 앞으로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외식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 민준이도 기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렸어요. 할머니랑 저랑 놀이공원 가는 그림이에요. 정말 예쁘게 그렸네. 고마워, 민준아. 식사가 시작되고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딸은 최근 프로젝트 성공 소식을, 며느리는 민준이의 재밌는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제안인데? 매달 가족 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짧게라도 함께 추억을 만들었으면 해요. 아들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식사 한번 같이 하자는 제안에도 부담스러워하던 아들이 이제는 가족 여행을 제안하다니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거 좋겠네. 오랜만에 여행도 가고 싶었어. 네, 어머님. 첫 번째로 제주도 어떠세요? 민준이도 바다 보고 싶어 했거든요. 제주도 좋지. 엄마 젊을 때 가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며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예전에 빌린 돈. 제가 다음 달부터 차근차근 갚을게요. 진작 갚았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습니다. 빌린 돈에 대해 이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다니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 급할 거 없으니 여유될 때 천천히 해.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제 책임이에요. 약속대로 꼭 갚을게요. 그날의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비밀번호를 바꾸는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차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즐거우셨어요? 응,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이었어. 앞으로 더 자주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 비밀번호를 바꾸신 일이 저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랬니? 처음에는 너희가 서운해할까봐 걱정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지만 그 덕분에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집 앞에 도착해서 내리며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뵐게요. 그때는 제가 특별 요리를 준비할게요. 기대할게. 다들 조심해서 가. 사랑해요, 어머니. 가족 관계는 때로는 단단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작은 용기를 냈을 때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그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세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와 분명한 경계 설정이 더 건강한 가족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행복도 소중합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